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오이무침 하나로 아이슬란드를 흔들고 게장 한 입에 일본인들이 중독됐습니다. 산낙지에 놀라고 깻잎을 낙엽이라며 버리던 그들이 지금은 줄을 서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의 정체와 그 음식들에 기겁하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중독자가 되었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 말의 의미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국 밥상 위의 진짜 세계 정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밥 한 끼로 세계를 흔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이 다음 장면 진짜 외국인들 반응이 장난 아닙니다. 제1부, 외국인 입맛도 사로잡은 밥도둑, 간장게장에 중독된 세계. 제발 영어 자막은 달지 마세요. 이건 외국인들이 몰라야 합니다. 이건 우리만 먹읍시다.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 음식 영상 댓글창에서 가장 많이 공감받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것을 맛본 순간 한국으로 몰려들고 말았으니까요. 2023년 8월 일본인 여행객 카네코 유우코 씨는 한국 여행을 앞두고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간장게장 정말 먹어볼 만한가요? 한국인 친구가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고 해서요.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짝 비린 맛 때문에 호불호가 있다고 조언했지만 다수는 그건 중독의 시작이라며 게딱지 비빔밥까지 꼭 해보라고 강력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친 유우코 씨는 이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미쳤어요. 도쿄에 돌아와서 바로 게장을 찾았지만 아무 데도 없어요. 한국행 항공권 예약했습니다. 이쯤 되면 간장게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중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반응이 단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틱톡에서는 캐나다인 로건 모핏이 직접 만든 한식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는 오이무침도 아닌 바로 간장게장을 주제로 한 반응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직접 간장게장을 먹고 홀리크랩이라는 한마디를 내뱉었고 영상 말미에는 이런 자막을 남겼습니다. 이건 정말 불법입니다. 이건 너무 맛있잖아요. 그의 영상은 700만 뷰를 넘었고 게장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글로벌 트윗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소위 마리네이티드 크랩 해시태그는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무려 15만 회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간장게장이 이토록 외국인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게 특유의 감칠맛, 발효 간장의 깊이, 그리고 날 것이라는 위험한 매혹. 사실 외국인에게 날 생선을 넘어서 날 갑각류를 발효시켜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매혹은 단순한 맛 이상입니다. 역사가 함께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간장게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시대 규합총서, 시의전서, 산림경제 등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20대 왕 경종의 죽음에도 간장게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간장게장이 왕을 죽였다고? 조선의 경종은 허약한 체질이었고 병약했던 그를 위해 영조가 특별히 수라상을 준비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간장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경종은 불과 4일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사건이 독살이 아니라 기존의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보지만 게장이 왕의 마지막 식사였다는 설정만으로도 간장게장의 역사성과 미스터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왕의 밥상 위의 음식이 이제는 일본인 관광객의 미식 코스가 된 셈입니다. 2024년 3월 서울 종로의 유명 간장게장 전문점. 개방은 일본 관광객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쿠오카발 저가 항공편이 늘어난 이후 간장게장을 먹기 위한 1박 2일 미식여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먹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 이제 외국인들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또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탈리아에서는 블루 크랩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대량 폐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무려 290만 유로의 예산을 들여 수천 톤을 폐기한 이 뉴스에 한국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그걸 왜 버려? 우리죠. 지금 당장 간장게장 담가야 해. 이러한 반응은 단지 음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같은 식재료를 두고 한쪽은 재앙이라 부르고 다른 한쪽은 보물이라 부르는 이 간극. 그 중심에 바로 간장게장이 있습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지금 간장게장은 한국인의 밥도둑을 넘어 외국인의 비행기표를 끊게 만든 밥도둑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밥도둑은 앞으로도 세계인을 더더욱 중독시킬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전 세계 레스토랑의 메뉴판에서 한국 스타일 간장게장을 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러니 한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먹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밥도둑이 너무 비싸져서 우리도 줄 서야 할 테니까요. 제2부 그게 과일이야, 오징어야, 낙엽이야? 외국인을 혼란에 빠뜨린 한식 삼총사. 한국 마트에서 노란 수박을 샀는데 씨가 너무 많아서 울었어요. 산낙지라니 진짜 살아있던 게 내 입안에서 움직였어요. 왜 한국인들은 나뭇잎에 간장을 바르고 그걸 먹는 거죠?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면 한국인은 웃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선 그 당연함이 문화 충격일 수밖에 없죠. 오늘 소개할 음식은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혼란도 3단계를 전부 거치게 만드는 한식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과일인데 왜 씨가 이렇게 많아? 외국인을 멘붕시킨 노란 수박 참외. 2023년 6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알렉산드르는 서울 이마트에서 노란 과일 하나를 샀습니다. 모양은 약간 뚱뚱한 오이 같았고 색깔은 바나나처럼 밝은 노란색. 직원에게 이거 멜론이냐고 묻자 직원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건 코리안 멜론, 참외예요. 한국에서만 나요. 호기심에 샀고 방에 돌아가 반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흰색 과육에 둘러싸인 무수한 씨들. 이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당황한 그는 씨를 다 도려내고 과육만 먹었습니다. 다음 날 하우스메이트인 한국인 준수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씨를 버려요?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알렉산드르는 입을 벌렸습니다. 이 끈적한 씨가 하이라이트라고요? 참외의 씨는 사실 한국인에게는 달달함의 정점입니다. 그렇기에 참외는 한국에서 여름철 대표 과일로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씨는 제거하는 게 상식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 달콤함을 놓치기 십상이죠. 게다가 이 참외는 단지 한국인의 여름 별미를 넘어 한국에서만 실질적으로 재배되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국제식물분류상 코리안 멜론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본, 중국에서도 과거 시도된 적은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 노란 참외가 탄생한 건 겨우 1957년.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참외는 일본 품종 은천을 개량한 한국형 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참외는 여름철 과일 시장을 점령했죠.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참외 투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일본 관광 전문 유튜브 채널 도쿄토끼에서는 한국 마트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할 여름 과일로 참외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욱 흥미진진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문어가 입안에서 꿈틀거렸어요. 외국인에게는 공포, 한국인에게는 보양식 산낙지 얘기입니다. 산낙지 이야기를 빼면 섭섭하죠. 한국인에겐 신선함의 상징, 외국인에겐 공포의 아이콘.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유튜버 크리스 헨리는 한국 미식 체험 시리즈를 촬영하면서 서울 마포의 한 해산물 골목에서 산낙지 시식에 도전했습니다. 낙지를 잘게 자른 후 참기름과 깨를 뿌려 내놓자 접시 위 낙지들은 여전히 꿈틀거렸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직접 입에 넣은 순간 낙지가 혀에 달라붙자 카메라는 크리스의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오마이갓을 외치며 온몸을 떨었고 영상은 순식간에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식감이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왜 이걸 먹는지 이해됐다. 이 한마디는 많은 외국 시청자들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산낙지는 단순히 엽기 음식이 아니라 한국 해산물 문화의 정점이자 신선함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어시장에서 꿈틀거리는지 여부로 신선도를 판단했으며 지금도 보양식으로 각광받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에겐 여전히 너무 큰 도전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윤리적, 위생적으로 금기시되는 문화도 많기 때문이죠.
이 나뭇잎 왜 이렇게 강한 냄새가 나죠? 깻잎의 향에 놀란 외국인. 그리고 드디어 깻잎 차례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삼겹살의 친구, 외국인에게는 미지의 나뭇잎. 2022년 중국 유학생 린 씨는 기숙사 식당에서 깻잎절임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는 첫 입에 얼굴을 찌푸렸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낙엽을 먹는 느낌이에요. 깻잎은 들깨의 잎으로 특유의 향과 텁텁함이 한국인에겐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겐 나무 냄새 혹은 약초 냄새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후각에 민감한 유럽권에서는 깻잎 향을 마치 치약향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은 깻잎 위에 마늘, 고추, 된장, 참기름까지 올려서 한 입에 쌈으로 싸 먹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향신료의 폭탄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런 반응도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외국 음식은 향신료가 많아서 못 먹겠다고 한다는데 사실 향신료 엄청 많이 쓰는 건 한국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가 식재료로 여기는 마늘, 고추, 깻잎 등은 외국 기준으로는 전부 향신료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입맛은 깊고 복합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참외의 씨를 버리는 외국인, 산낙지를 혀에 붙이고 기겁하는 외국인, 깻잎을 낙엽이라며 당황하는 외국인.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바로 문화의 결이 다른 미각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충돌을 경험한 외국인 대부분이 결국엔 다시 한국 음식에 손을 댄다는 점이죠. 그들의 SNS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공통적으로 남습니다. 해시태그 한국음색은 중독적이야. 해시태그 한국음식은 멈출 수가 없어. 삼부 고기 좀 제대로 구울 줄 아는 민족, 외국인을 멘붕시킨 한국인의 고기 철학. 불판 앞에 앉은 그 순간 나는 한국인이 되었다. 삼겹살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고? 서울 홍대의 한 삼겹살집. 금요일 저녁 7시, 대기줄만 15팀. 그런데 그 줄의 절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 일본인, 스페인인, 독일인 각자 언어는 달라도 손에는 공통적으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슐랭보다 돈슐랭. 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지금 한국의 고기 문화는 세계인의 침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삼겹살 앞에서 각성한 외국인. 2023년 11월 덴마크의 배우 매즈 미켈스는 넷플릭스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삼겹살을 먹고 그 맛이 잊히질 않아 2주 동안 8번을 갔어요. 그는 삼겹살이 단순히 고기 한 조각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고기를 굽고 불판의 열기를 직접 느끼고 쌈장과 마늘, 깻잎, 고추, 밥, 소주까지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 그건 식사가 아니라 축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단지 유명인의 극찬이 아닙니다. 뉴욕, 시드니, 베를린, 방콕. 지금 세계 곳곳에 한국식 삼겹살집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기를 굽는 문화는 있었지만 한국처럼 불판에 철학이 있는 나라는 없었다. 실제로 한국은 삼겹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2010년대 들어 국내 수요를 국산만으론 감당할 수 없어 호주, 독일, 벨기에, 칠레 등에서 삼겹살만 따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삼겹살은 15%밖에 안 나오는데 한국은 그 15%만 원한다. 이 말은 국제 육류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왜 하필 삼겹살일까요? 바로 로스구이에 최적화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많지만 질기지 않고 불에 직접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지는 마법 같은 고기. 게다가 한국은 고기를 그냥 굽고 먹지 않습니다. 마늘, 쌈장, 된장, 깻잎, 상추, 고추, 파절이. 그리고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이건 그냥 고기가 아니라 풀코스 한정식이죠. 이번엔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잠깐만, 이건 벌레잖아. 번데기에서 멈춘 외국인. 삼겹살은 그래도 맛있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종이컵이 등장하면 외국인은 갑자기 침묵합니다. 죄송한데요, 이건 벌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번데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포장마차, 찜질방, 술안주, 급식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 국민 간식. 하지만 외국인에겐 식용곤충이라는 인식 자체가 강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영국인 유튜버 올리바 톰슨은 2022년 서울의 노량진에서 번데기를 처음 맛보는 콘텐츠를 촬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벌레를 먹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소하네요. 근데 다시 먹진 않을래요. 그 영상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건 한국도 힘든 거야. 우리도 잘 안 먹어. 진짜 번데기 안 먹는 한국인도 많아요. 하지만 해장할 땐 필요하다고요. 사실 번데기는 1960년대 한국 양잠 산업의 부산물로 시작된 음식입니다. 귀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도시 서민층과 군부대에서 인기였고 이후 캔으로도 판매되며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대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죠. 어르신들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간식이지만 젊은 세대나 외국인에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 번데기 얘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은 고기를 삶지 않아 구워서 철학을 말하지 고기와 불의 예술. 외국에서는 보통 고기를 훈제, 삶기, 수비드 등으로 요리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불판 위에서 즉석구이가 기본입니다. 미국의 유명 요리 유튜버 마크 와인즈는 한국의 고기 문화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고기를 구울 때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구워진다. 고기 익는 속도에 맞춰 말이 있고 소주를 따르며 관계가 농익습니다. 한 끼 식사가 한 편의 드라마가 되는 순간이죠. 이렇듯 한국은 고기 자체보다 그걸 둘러싼 문맥과 분위기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삼겹살을 단순한 요리가 아닌 하나의 문화체험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향신료는 뭐예요? 외국인이 놀란 한국의 복합 미각. 외국에서는 마늘, 고추, 된장, 쌈장을 모두 향신료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것들을 밑반찬 정도로 생각하죠. 한국인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기까지 최소 45개의 양념과 쌈 재료를 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싸는 것은 바로 깻잎. 미국인 셰프 데이비드 챙은 깻잎과 고기, 된장을 올려 한 입에 넣고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맛은 아주 공학적이군. 이건 마치 나사 수준의 건물이야.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입안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겹살이라는 기둥이 서 있죠. 이제 우리도 수입산 삼겹살 구워야 할 판, 역수출되는 한국 고기 문화. 한국의 삼겹살 소비가 워낙 높아 지금은 오히려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처럼 삼겹살을 구워 먹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한인타운 외에도 코리안 BBQ가 일반화되며 현지 마트에서도 삼겹살 전용 컷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계속 증가 중. 그 결과 삼겹살 가격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이러다 한국도 삼겹살이 사치품 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한식이 외국인에게 익숙한 낯설음으로 다가가는 지금 삼겹살과 번데기 그리고 불판 앞의 풍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 기억, 미학을 담은 풍경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문화가 외국인에겐 신기하고도 충격적인 풍경이라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그 충격이 바로 매력의 시작이라는 것. 이제 세계는 한국의 불판 앞에 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는 소리 속에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내가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 음식을 남겨주세요.